오늘도 저작거리의 이야기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바꾼 머슴입니다. 재미있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중종 때의 일이다. 충청도 땅에 조실부모하고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총각 머슴이 있었다. 신부는 중인이지만 머슴이 된 자신의 신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것이었다. 남들은 이 나이면 장가도 가고 빠르면 손자도 볼 나이인데 무슨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천한 상놈이나 하는 머슴살이조차 아직 면하지 못하고 이러고 사니 앞으로도 이 신세를 벗어날 것 같지도 않은 자신이 한심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마침 소문이 나기를 한양 남산골에 사는 김명수라는 점쟁이가 있는데 대단히 용해서 사람의 기륭화복 판단을 정확히 맞추는 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복채는 1000냥이나 한다고 하였다. 총각 머슴 이 씨는 남의 집 살이를 하며 근근히 모은 돈이 1000냥가량 있었다. 그래, 이 1000냥을 가지고 한양의 그 점쟁이를 찾아가 내 점을 쳐서 앞날의 일생의 운명을 판단하여 보고 끝끝내 신수가 이 모양이면 이놈의 발작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리하여 십수일을 걸어 한양의 김명수의 집을 물어 찾아가서 김명수를 만났다. 저는 충청도에서 온 이일남이라고 합니다. 제 일생의 앞날이 어떨지 점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는 자신의 부모가 일찍 죽은 거 하며 남의 집 살이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였다. 다 듣고 난 김명수가 말하였다. 복채 1000냥은 가지고 왔소? 예, 여기 있습니다. 일남이는 미련 없이 1000냥을 내주었다. 잘 들으시오. 정확히 사흘 뒤 자시경에 시구문 밖에 수천리라는 곳에 가면 산소를 쓰는 묘지터가 있소이다. 거기 산 중간쯤에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면 웬 사람들이 한 소녀를 들고 와서 산소에 감회장을 하고 갈 거요. 그 여자를 데려다 잘 보살피어 회생시키면 일생일대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원래 있는 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100일 동안 감회장을 했다가 장사를 지낸 후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남이는 그 말이 믿기도 그렇고 안 믿을 수도 없고 1000냥이나 줬는데 설마 허튼 수작을 하랴 생각하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 3일 후 자시경, 컴컴한 밤에 시구문 밖 묘지터 중간에 서 있는 소나무 밑에 앉아있자니 무서워서 모골이 소면해지고 후회가 되는 것이었다. 아유,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런 팔자가 있나. 하고 떨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아래서부터 발소리가 들리고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나더니 과연 시신을 태웠을 것 같은 가마가 올라오고 있었다. 사내들이 시신을 감회장하고는 무서워서 더 있기 싫다는 듯이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 버렸다. 점쟁이가 말한 시신이 저건가 보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땅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보니 웬 처녀가 자는 듯이 누워있었다. 가슴에 손을 넣어보니 따스한 온기가 있으며 미세하게나마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네. 소스라치며 일남이는 처녀를 둘러엎고 광희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니 주막집이 보였다. 방을 하나 내어달라고 하고는 처녀를 아랫목으로 누이고 이불을 덮고 방에 물을 데우며 주인이 가져온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몇 시간을 온몸을 주무르니 처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니 휴 하고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뜨고 방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물었다. 일남이는 처녀가 깨어나자 너무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는 주막집인데 아가씨의 생명을 구하여 주려는 사람이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그 뒤로 며칠을 매일 미음을 먹이고 지성으로 간호를 하였다.
그러자 처녀의 의식이 확실하게 돌아왔다. 저는 재상가의 막내딸인데 얼마 전에 원인모를 10병에 걸려 앓다가 까무라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니 죽은 줄 알고 시구문 밖에다 가매장을 했나 봅니다. 며칠 후 일남이는 의관을 차려입고 처녀가 가르쳐준 대로 처녀의 집으로 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집 막내 아가씨가 살아나서 시구문 근처 주막집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니 이 집 주인 대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뭐? 살아나다니 누가? 이댁 아가씨 올시다. 그 무슨 소린고? 죄송하오나 틀림이 없나이다. 그리하여 재상댁 막내 아씨의 오라버니들이 와서 누이임을 확인했다. 죽었다 살아난 누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집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이 생각나 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일남이도 오라버니들의 권유에 못 이겨 따라가서 사랑방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가씨는 건강을 회복하여 방년 19세를 맞이하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아가씨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얘야, 너도 이제는 나이가 19이 됐으니 시집을 가야지. 그런데 네 배필될 제목이 나섰는데 아주 인물이 잘나고 문필 좋고 장안 제일 가는 도령이라고 한다. 네 아버지와 오라버니들도 모두 찬성을 하고 하여 그리로 혼사를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감이 어디 또 있다니요? 그 무슨 말이냐? 네 남편감이 어디 또 있다니? 저 작은 사랑방에 거처하고 있는 이 씨가 아닙니까? 이 씨라니? 무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이 씨가 지체가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인물이 잘나느냐? 나이도 너보다 20살이나 더 먹지 않았니? 어머니, 그 사람은 첫째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몸을 살려낸 그 은혜로 이 몸을 바쳐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요. 둘째로 소녀의 몸이 외간 남자인 그의 손에 안 간 데 없으며 며칠 동안 그의 몸에 안기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말도 여자의 도리로서는 옳은 말이다만 너하고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너희 아버지가 재상을 지내신 분이고 오라버니들도 앞으로 벼슬도 하고 출세도 해야 할 양반집인데 어떻게 머슴을 지낸 사람을 네 신랑으로 들일 수 있단 말이냐?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하고는 방을 나갔다. 이 말을 전해들은 대감이나 오라버니들이 펄쩍펄쩍 뛰었다. 그날부터 아가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고 말았다. 식음을 전폐한 지 엿새가 되었다. 워낙 연약한 몸이라 다시 사경에 이르고 말았다.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던 식구들은 이러다 죽을까봐 더럭 겁이 났다. 급기야는 아가씨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자 식구들은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볼성사나운 머슴 출신인 이 씨에게 어쩔 수 없이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얘야, 정신 좀 차려라. 그래, 승낙이 났다. 승낙이 났어. 아버지도 오라버니들도 승낙했다. 얘, 정신 좀 차려. 힘없이 눈을 감고 드러누워 있는 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6월의 어느 화창한 날, 이 씨와 대감댁 아가씨는 성대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 이 두 신혼부부의 행복한 삶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오라버니들, 아니 처남들 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늘어만 갔다. 아버지 덕에 행색계나 하던 아들 형제는 이 무식한 매제로 인해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친구들을 대할 때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지내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누이 동생을 과부로 만들지라도 매제를 없애기로 하였다. 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다. 동소문 안에 흉가가 한 채 있는데 누구든지 그 집으로 이사만 가는 날이면 그날 밤으로 죽고만 돼. 그러니 그 흉가를 사들여 깨끗이 치장하여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한 집으로 만들어 놓고 매제를 먼저 보내서 하룻밤 자게 하면 그만일세. 그리하여 흉가를 사들여 잘 치장한 후 매제를 불러 큰아들이 말했다. 여보게 매제, 언제까지나 처가살이만 하겠나. 우리가 자네의 장례를 위해 살림을 내어주겠네. 아,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안해서 원. 그럼 오늘 자네가 새 집으로 누이보다 먼저 가서 집도 보고 하룻밤 잠도 자보게.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내게 알려주게나. 그런 후에 괜찮으면 누이를 보내겠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곧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씨는 감쪽같이 속고 동소문 흉가로 죽으러 가는 신세가 되었다. 얼마 후 동소문 집에 도착해 보니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집이 마음에 들었다. 드디어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바람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발 앞에 산발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앉으며 소리쳤다.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자 여인이 괴이한 소리로 한참 울더니 말했다. 나는 이 집주인이던 김판서에게 죽임을 당한 원혼이다. 원래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 같은 머슴인 남자와 혼인하여 살았는데 늙은 김판서가 나를 겁탈하려고 내 남편을 꼬여 제주도로 심부름을 보내며 말하기를 네가 이번 심부름만 잘하여 빚을 준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면 밭 두마지기를 주고 너와 너의 처를 노비문서에서 제하여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내 남편을 꼬셔서 멀리 보내놓고 밤이 되자 나를 겁탈하려 했지만 내가 완강히 거부하자 매를 때려 죽게 하였다. 내 남편도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 풍랑을 맞아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원한이 사무쳐 원혼이 되어서라도 원수를 갚고자 김판서 일가는 물론이고 이 집에 들어오는 양반들은 한 사람도 살아서 나가지 못했다. 오늘 밤엔 네 놈이 죽을 차례구나. 아니, 나는 양반이 아니오. 머슴이오, 머슴. 뭐라고? 양반이 아니라고? 나에게 거짓말한 놈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정말이오, 머슴이 맞소. 그러니 제발 살려주시오. 그래, 그러면 내 물음에 답한다면 머슴으로 알고 살려주마. 밭에 거름내기 할 때 지게에 지고 가는 걸 뭐라 하는지 아느냐? 똥지게! 아니, 오지 장군이요, 오지 장군! 그럼 소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해 올리는 걸 뭐라 하는지 아느냐? 길마로 짐을 나르지요. 길마요, 길마. 머슴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을 물어보았으나 모두 대답하였다. 네 말대로 양반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원한을 풀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떠날 것이다. 이 집 대청마루 위 대들보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제 그 보물은 네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귀신이 사라지고 이윽고 대청마루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 콰르르 꽝 하며 마룻바닥으로 쏟아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이씨가 등잔불을 들고 마루를 나가니 무언가 지붕에서 쏟아져 내려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아니 그것이 모두 금은 보화가 아닌가. 이씨는 밤새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가리어 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먼 동이 트고 날이 밝았다. 조금 지나니 대감댁 하인들이 이씨를 장사 지내려고 관이며 배옷이며 온갖 채비를 차려서 집으로 들어왔다. 이때 마침 커다란 괴짝이 필요했던 이씨가 말했다. 그 괴짝 마침 큼직한 게 알맞다.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하인들은 어이가 없었다. 돌아온 하인들의 말을 들은 두 오라버니들은 깜짝 놀랬다. 모든 것이 자기 팔자니 하는 수 있느냐며 누이 동생을 보내주었다. 부지런한 이씨는 인근에 좋은 논밭도 사들이고 열심히 일하여
처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재산이 점점 늘어갔다. 어느 날 이 씨의 부인이 말했다. 여보, 남자가 글을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다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글을 배우도록 하세요. 그럽시다.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소. 그래서 부인은 유명한 글공부 선생을 붙여서 하늘천 따지부터 글공부를 시작하게 하였다. 수년이 흘러 이 씨는 사서삼경은 물론이요, 문학가로서 대가가 되었다. 이 씨가 50이 되던 해에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벼슬을 하고 입신양명을 하여야 남 보람이 있으니 과거에 응시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이번에도 흔쾌히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떡하니 장원급제를 하였다. 50에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원체가 정직하고 충실해서 벼슬이 순조롭게 승진하여 60대에는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는 어엿한 정승이 된 일남대감댁 문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아이 글쎄 안 된대도 웬 상거지가 와서 이댁 많이 몰아보니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찌꺼리는 거야. 어서 안 가. 멍석에 말아서 한번 죽도록 맞아볼 테야. 이놈들아, 내가 이댁 마님 오라버니라니까. 어서 들어가서 마님한테 오라버니가 왔다고 전해라. 아이 참나, 네가 이댁 마님 오라버니면 나는 이 나라 왕비마마의 오라버니다. 하인이 껄껄거리며 웃는다. 이때 마당을 지나가던 마님이 이 소리를 듣고 왜 이리 시끄러운 게냐? 예 마님. 글쎄 이 거지 같은 작자들이 마님의 오라버니라고 수작 부리면서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칩니다요. 뭐, 오라버니? 주인 마님이 혹시나 해서 문간으로 나와보니 이게 웬일인가? 꼴이 상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는데 자세히 보니 오라버니들이 아닌가? 아니, 오라버니들, 몰골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동네 사람이라도 볼세라 얼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일남 정승처가의 장인 장부님은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은 명문거족의 자제라고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수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웬일인지 번번이 낙방하여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어 전 재산을 정리하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어느 기생집에 얼굴 반반한 못된 기생을 만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진 재산을 다 털리고 기생집에서도 쫓겨나 상거지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학문을 멀리하고 놀기 좋아하는 한량 친구들과 어울려 전국의 경치 좋은 곳을 다니며 술이나 먹고 시도 지으며 풍류를 즐긴답시고 가진 재산을 친구들 노자까지 전담하여 써서 친구들에게 떠받들림을 받으며 제 잘난 맛에 세월을 낭비하다 곳간에 곶감 빼먹듯 돈을 쓰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업신여기던 매제집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몇 년 만에 처남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정승이 맨발로 뛰어나와 손위 처남들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아이고 형님들, 이게 얼마만이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어. 어서 들어갑시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들은 서운하게 생각지 말게. 내가 미안하네. 내가 큰 실수를 하여 재산을 다 날리고 거렁뱅이로 살게 되었는데 내가 피부치라고는 누이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이복의 매제, 그 옛날에 형님이 자네를 동소문에 있는 흉가로 보내자고 할 때 형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미안하게 됐네. 아유 형님들, 그런 말씀 마셔요. 옛날 일은 벌써 다 잊었어. 어찌됐든 잘 오셨어. 잘 왔어. 그 옛날 머슴살이 하던 노총각 일남이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출세하여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처남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재산의 일부를 떼주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말지기지만 대궐에 드나들 수 있는 벼슬도 할 수 있게 선처해 주었다.
자고로 사람을 신분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려. 주위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정승이 될 사람인지. 저작거리의 이야기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